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금융에 관련된 기초 확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선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사실 보험에 관련된 내용보다 금융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전문가처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은 고객들이 어디서 다 들어봤다 싶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금융은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내가 잘 안다는 확신이 없는 것뿐이지. 적금이 뭔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고는 있죠.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모르겠죠.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암듀오 추룹이라고 아세요? 네,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오히려. 그럼 뭐 메니에르 병이라고 아세요? 이런 거예요. 보험에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려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금융에 관련된 내용들은 누구나 한 사람씩은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을 고객들한테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리려는 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우리나라의 금융사라고 하면 총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먼저 은행사,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 중에서 은행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뭘까요? 은행의 주 업무. 예금, 적금, 또 은행의 주 업무입니다. 은행이 주로 하는 거. 그렇죠. 은행을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행이 제일 많이 파는 은행의 주요 판매원이 뭐게요? 판매원? 은행의 주요 수입. 대출이자? 그렇죠.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은행은 대출을 하는 곳이에요. 은행이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곳이 아니랍니다. 저축과 투자 상품을 가지고는 있지만 은행이 주요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은행은 대부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대부업체죠. 나쁜 의미의 무슨 돈 뜯어먹는 대부업체 이게 아니라 정부가 인가해준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받는 곳이다. 증권사는 뭐 하는 곳이게요? 그렇죠. 증권사는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곳이죠. 보험사는 뭐 하는 곳이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습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곳이다. 너무 맞는 말이지만요. 제가 아까 보험은 뭐라 그랬죠? 보험은 어떤 것의 약자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돈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진정한 의미의 저축과 돈을 보관하는 곳은 은행이 아니라 보험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개념을 몰라. 근데 왜 보험은 돈을 보관을 하는데요? 그 돈을 보관해놔야 여러분들이 먼저 생겼을 때 그 돈을 주죠. 여기는 돈을 쌓아두는 창고 같은 곳이에요. 은행이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야? 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전부 다 보험사들이에요. 보험사는 현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대기업들이 자꾸 보험사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러게요? 현금을 보관하는 곳이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보험사의 진짜 기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네. 그렇죠. 자,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네. 돈을 최대한 안전하게 숨겨둬야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험사가 뭐 하는 곳인지를 잘 모르더라고. 보험사가 보험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험사도 대출로 주로 수입을 내곤 합니다. 음료수 잠깐 마셨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과 증권사와 보험사의 특징이 있는데 가입 특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보셔야 돼요. 은행은 주로 어떤 상품을 많이 판매하게 해요? 대출 빼고. 그렇죠. 예적금 또는 주택청약을 판매합니다. 자, 증권사는 어떤 투자 상품들을 많이 판매할까?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품 또는 간접 투자, 내가 대신 투자를 해줄게 라는 관리용 상품, 이렇게 두 가지를 판매하죠. 요게 주식이고 요게 펀드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저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변액에서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변액에서는 펀드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아요. 집합투자 자산이라고 나오지. 헷갈린다니까. 우리가 다 들어본 내용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야 이걸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변액은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은 쉬워. 차라리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생전 처음 보는 단어만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변액 공부는 좀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보험사는 어떤 상품을 많이 판매한다? 보장성 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많이 하겠지만 변액보험이 뭐예요? 투자와 보험이 합쳐져 있는, 액수가 변경될 수 있는 보험을 얘기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용도의 상품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모두가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공통되게 판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같이 조인하고 나가드립니다. 어차피 두 분은 제가 나가야겠지만 은행도 증권사도 보험사도 반드시 이 상품은 판매합니다. 보험은 아니지. 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겠죠? 투자는 저기서 하겠죠?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모두가 판매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대출은 어디서 한다? 은행이 주로 하고 보험사도 한다. 근데 증권사는 안 하잖아요.
주식에 관련돼서 대출해 주진 않죠. 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모두가 판매하는 상품은 바로 그렇죠, 연금입니다. 이제 딱 기억이 나셨어요? 두 번째 교육이시잖아요. 그래서 연금 상품은 은행사, 증권사 모두가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고객님 이 돈을 아껴서 이 돈을 제가 이게 아껴드렸으니까 이걸로 준비하시죠. 근데 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라고 말할 땐 연금을 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금 꺼내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가장 핵심인 내용이에요. 연금 상품이든 보험 상품이든 무슨 상품이든 간에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된다?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만,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으로만 만들어 줘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상품을 유지할 때는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명확하게 가입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그쵸? 두 번째, 그 상품의 고유 기능, 이게 연금이면 연금보험 또는 저축이면 저축성 보험, 암이면 암보험, 이런 식으로 상품의 고유 기능이 명확해야 돼요. 이건 저축도 되고 연금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라고 했다가 애매모호하게 다 안 되게 되면 난 어떻게 되네? 고객한테 욕먹겠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상품의 고유 기능이 정확해야 돼요. 이도저도 아닌 것들은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거 뭐 저축도 되고요, 연금도 되고요, 이거 뭐 암도 보장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상품이 있으면 보험사가 그것만 팔지.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 것까지 다 같이 분류별로 파나? 세상에 완벽한 보험이라는 건 없어요. 나한테 맞춘 보험이 제일 완벽한 거지. 각자 사람한테 맞춘 상품이 제일 완벽한 거지. 모든 사람한테 완벽한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 벌써 망했어요. 비교군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건 절대 없다. 하지만 나한테 맞게 맞추는 게 가장 완벽한 거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객한테 명확한 목적, 고유 기능 설명해주고 네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자라는 적정한 상품 금액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때 누구의 의지로 해야 돼요? 설계사의 의지로? 그렇죠. 고객이 강한 의지로 가입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너무 필요할 것 같다. 꼭 가입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계약이 유지가 되죠. 너무너무 완벽한 상품이지만 고객님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상품은 단 한두 달 만에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입이시니까 꼭 알아둬야 될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다, 완벽하다 라고 얘기하는 걸 고객은 몰라요. 이해조차 못합니다. 저 경혜님 오랜만에 제가 이 얘기 좀 해볼까요? 경혜님 처음에 저기 갔었을 때, 제가 그 병원, 요양병원에 갔었을 때 가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엄청 열심히. 엄청 너무 좋은 거다, 너무 좋은 거다 얘기를 하는데 경혜님이 그냥 듣고 있다가 뭐 이러고 있다가 경혜님이 관심도를 보이는 상품이 나온 거야. 간병보험이라고. 그리고 또 대장 용종 떼면은 돈 주는 수술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돈이 나와요? 야, 이건 필요한 거 맞아. 갑자기 이러시더라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때 깨달았지. 이분이 원하는 바는 이거였구나. 근데 우리가 딴 얘기하니까 이거 관심 없는데 저기 뭐지 했는데 관심도 이거 내가 관심 있는 건데 이거 필요했는데 하니까 야, 이거 빨리 서명해.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거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때 듣고 깨달았던 게 사람이 의지가 있잖아. 자기가 먼저 서명을 하려 한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유지하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고객은 나 연금보험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좋은 암보험이에요. 진짜 좋은 거라니까요. 고객 입장에선 알겠어. 근데 나는 연금보험 가져오라니까 왜 자꾸 암 얘기를 해? 이러면 안 맞나요? 고객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 유지에. 아시겠죠? 우기지 마. 필요 없어. 저희는 한 개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걸로만 팔아야 되지 않잖아.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다른 보험사에 있다면 다시 설계해줘서 보여주면 돼요. 이게 GA, 보험 대리점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국한되지 않아요. 참고하세요. 자, 세 번째 강의는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짧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의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돈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돈도 트렌드, 큰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복고 유행했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그 경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 1970, 80년대 이제 20, 30대 분들, 그런 분들 여기 막 나팔 바지에다가 무슨 펑퍼짐한 옷에다가 아니면 쫙 달라붙는 막 스키니지 같은 거 입고 가죽잠 막 이러면서 막 했었던 분들 있잖아요. 옛날 오렌지족인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시대에 유행했던 게 지금 다시 유행을 해요. 이걸 새로운 과거에 그런 걸 레트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젊은 시대가 레트로를 따라하는데 뉴트로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패션은 돌고 돈다. 다 들어보셨죠? 금융도 돌고 돌아요.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 왜 보여줘야 되는데 과거에 유행했던 게 지금 다시 유행할 수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될까를 알 수 있는 거야, 미리.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자, 제가 또 지리교육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지리 약간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험의 상식과 다른 나라의 보험의 상식은 다르다는 거.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보험을 국가에서 들어준다면 그 돈으로 뭐 하게요? 노후 준비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다? 국민연금. 전 세계가 국민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가 되게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야. 특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되게 부러워하잖아. 건강보험이라는 개념이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 달만 살고 나서는 남한에 와가지고 치료받고 막 그러면서 의료 쇼핑하고 이러잖아요. 농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엔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있네. 그래서 보험이 노후 준비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다. 근데 여기 동아시아 쪽, 여기 동남아시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으로 뭘 한다? 저축을 해요. 암에 걸리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저기 선진국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같은 개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게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치료도 못하니까 죽어야지. 진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엔 아니시라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죽기 직전에 내 가족을 위해서 미리 돈을 마련해 놔야겠다는 개념으로 상품을 많이 가입해요. 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미국의 MDRT 연사총회라고 해서 미국의 MDRT들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LA랑 라스베가스에서. 그때 거기를 갔었을 때 거기서 되게 젊은 여자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엄청 젊은 여자 20대 초반인 애가 와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걔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위챗인가 이거 물어보면서 사진을 찍고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아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인이었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 인도네시아 분도 계셨고 근데 그렇게 괜찮으신 분이 막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몇 살이니? 그랬더니 걔가 아주 되게 조그만 목소리로 사실 나 21살이다 22살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리잖아. 말이 안 될 만큼 어린데? 나도 20대긴 한데 난 20대 후반이다. 너 너무 어리다. 너 대단하다. 걔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월 보험료로 팔지 않느냐. 우리는 연납 보험료로 판매를 한다. 그래서 MDRT 달성이 쉬운 거야.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왔더라고. 4개월 만에 그래도 상품 많이 판매한 거죠. 그만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달치의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개월 단위 또는 연 단위의 금액을 많이 넣는 게 동남아시아입니다. 자, 같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성격이 다르죠? 여기는 노후 자금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여기는 목돈 마련을 하죠. 옆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보험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저기 저 기름 부자들. 저 사람들 보험이 필요할까요? 근데 저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한 보험은 필요 없어. 암에 걸려도 그냥 치료하면 되지. 자기 통장 몇십억이 타여 있는데. 대신 뭐가 필요하다? 내 물건들이 가입을 해야 돼요. 송유관 파이프 같은 거, 기름 보내는 파이프가 가입하고 건물이 가입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물자산, 석유를 지키는 자산으로 씁니다. 자, 옆으로 가서 여기는 어디예요? 유럽이네? 유럽도 노후 준비와 세금 절세를 위주로 하는데 왜 갑자기 모르는 게 붙었네? 세금 절세가 왜 붙어? 엄청 세금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나라의 이자 소득세는 15.4%입니다. 이자 소득세, 불로소득세라 부르죠? 15.4%대입니다. 높아요, 낮아요? 세금이 15.4%면 무지 높은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이자 소득세가 몇 프로 정도 되게 해요? 대충 예시로 저기는 시장이 60%가 넘어요. 70% 됩니다. 70%대. 장난 아니죠? 미국은 다를 것 같아. 얘네들 지금 40%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준비 안 할 수가 없지. 옆에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50% 가까이 돼요. 48.5인가? 일본도 높아요. 한국이 말도 안 되게 낮은 거야. 그렇죠. 세금 절세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얘는 세금 절세 안 하면 돈 다 나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 와보겠습니다. 자, 미국입니다. 미국은 노후 준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개인 건강이 왜 있는 거야? 의료비가 비싸요. 왜 의료비가 비싸요? 건강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어떤 영화를 보든 간에 미국에서 총을 맞잖아요. 탕! 좀 하면서 쓰러지면 막 쓰러져가지고 하면 애들이 막 데려가지고 막 끌고 가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 다? 집으로 가. 집으로 가서 막 피 이러고 있는데 막 애들이 와서 치료해주고 있어. 지금 사람 막 죽어 막 눈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막 총알 빼면서 헤이 뭐 버텨 스트롱 이러더니 톡 빼고 에이 너 유가리 너 살았어 이제. 이게 뭐야? 아니 우리 같았으면 바로 총 맞자마자 어디 가야 돼요? 재빨리 응급차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응급차를 안 타는 거야? 그때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스파이더맨이라고 영화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독거미한테 물리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거미가 그냥 조그만 거미도 아니야. 한 2만원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꽉 깨물어. 거미한테 물렸어. 딱 봤는데 구멍 뚫렸어 막. 뭐야? 근데 거미도 심지어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완전 독거미야. 이거 어떡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빨리 응급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거미. 아씨 빨리 집에 가서 자야겠다. 집에서 자. 자고 이러더니 안경을 딱 써봤는데 안경이 안 맞네? 뭐야 왜 이래? 이러더니 갑자기 막 천장에 달라붙더니 어떻게 몸 보더니 근육 뭐야 쿨 이러고 끝나. 뭐가 쿨한 거야? 죽을 뻔했는데 이거예요. 근데 그때 댓글 1등이 그거였어요. 피터 파커 그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그 주인공 피터 파커는 당시에 건강보험이 없었다.
그러니까 독거미한테 물려서 집에 가서 자야지. 돈이 없잖아. 제가 실제로 그 괌에 친구랑 같이 회사에서 보내줘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것도 한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때 갔는데 그 친구가 여기 다음날 아침에 술 마시고 이러는데 여기 이렇게 부은 거야. 왜 이래? 사랑니를 뽑아야 된대요. 뽑자 사랑니. 근데 여기 한국이 아니잖아. 그래서 호텔에 내려와서 호텔 데스크에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네 호텔 직원이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저는 당시에는 담배를 태웠었거든요. 아주 옛날이지만. 그래서 나가서 담배를 이렇게 딱 피고 돌아와서 봤는데 그 친구가 저랑 동갑내기 남자예요. 고민형을 이렇게 껴안고 앉아서 사탕 물고 이러고 날 보고 있더라고. 너 뭐하니? 이랬더니 내가 막 이거 물고 있으래. 아 그래? 알았어. 너 되게 꼴이 좀 재밌다? 이러면서 나갔어요 저는. 근데 그 친구가 딱 이빨을 뽑고 나오는데 사랑니 뽑는데 얼마 안 걸려요. 염증 났어도. 뭐 치료하고 2-30분도 안 걸렸어. 끝나고 딱 나왔는데 얼마 들었게요? 금액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사랑니 뽑으면 얼마 들게요? 안 돼? 몇천 원밖에 안 돼요. 해봤자 8,000원, 5,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네, 의사 오는 게 더 비싸. 의사 월급액이 3,000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 되게 싸네? 근데 보험비가 안 되는 미국, 괌이잖아요. 괌에서는 그 사랑니 뽑고 왔는데 거의 100한 몇십만 원 들었어요. 나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의사 얼굴 대면하는데 20몇만 원 내야 되고요. 거기 걔네 다 빌지라고 해서 다 줘요. 이거 가져가서 한국에서 보험 청구해야 되잖아. 싹 다 받았는데 내가 나 좀 읽어봐도 되냐? 저 읽었는데 우와 뭐야? 의사 얼굴 보는데 26만 원? 너 뭐야? 너 아까 그 사탕 그거 그 사탕이 마취 사탕이에요. 입을 마취시키는 사탕. 그 마취 사탕 물었는데 마취 사탕도 몇십만 원이네. 아무튼 그냥 근데 그 고민형은 뭐냐? 근데 아래 스페셜 어쩌고 막 써있어. 딱 봤는데 고민형 초당 1초당 돈 받아. 그 고민형이 이제 아로마 향이 나면서 이제 사람을 안정시키는 뭐가 있다고 써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건 모르겠고 고민형을 껴안고 있다가 한 20분 30분 고민형 껴안고 있다가 딱 갖다 놨잖아요. 그 고민형 값이 거기에 한 몇십만 원 나온 것 같아요. 나 너무 충격인 거야. 야 사랑니 뽑는데 몇십만 원이 남아? 진짜 우리나라 살기 진짜 잘했다 이 생각했죠. 그만큼 이 나라는 보험을 가입 안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보험 설계사의 이미지랑 미국에서의 보험 설계사 이미지는 정말 하늘과 땅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보험 설계사를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재원들만 할 수 있는 게 보험 설계사예요. 마치 변호사나 의사나 아니면 세무사 같은 회계사 같은 그런 느낌이 미국에서의 보험 설계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미국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는 각 보험사가 직접 사람들 고용해서 상품 만들고 판매하고 이랬잖아요. 원수사라고. 지금은 조금씩 보험 대리점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판매 전문 회사가 되고 상품을 개발하기만 하는 게 원수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거든요. 점점 이렇게 개편되고 하면서 전문가들만 남게 되고 이제 뭐 자격만 따놓고 일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은 조금씩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게 보험의 트렌드, 향후의 미래의 트렌드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보험 설계사는 굉장한 귀족 직업이 될 겁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을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정말 신성한 직업인 거예요.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기 전에 여기는 왜 개인 건강밖에 없어? 여기는 보험 가입하면 죽어요. 그 동남아도 아니고 여기 남아메리카잖아요. 저기 브라질이랑 이런 데잖아요. 저기서 보험을 제일 많이 가입하는 개수가 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많이 가입하는 보험 1위가 독사, 독충 이거예요. 거미랑 뭐 전갈 이런 애들이 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 안전보험입니다. 그게 뭔데? 총 맞으면 이제 받는 그런 것들. 여기 살기 위해서 가입을 하죠. 여긴 또 뭔데? 개인 건강도 개인 안전이냐? 여긴 진짜 죽여요. 여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남아공 월드컵 아세요? 남아공 월드컵에 갔던 어떤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의 유튜브를 봤는데 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요하네스버그라고 해서 남아공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수도 바로 다음 도시. 우리나라처럼 부산 같은 데야. 그 부산에서 그냥 잠깐 나가지고 담배를 피고 골목길로 딱 들어가려는데 경찰이 뛰어서 잡았대요. 왜 그러냐 나한테 했더니 글로 들어가면 너 죽는다. 그냥 골목길이야. 여기 이렇게 가다가 그냥 바로 옆에 구멍 뚫려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는 그런 골목길이에요. 근데 그 골목길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한대요. 심지어 같은 나라 사람들도 글로 안 간대. 그래서 길에다가 킵 아웃이라고 막 다 달아놨어. 못 들어가게. 그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이러면서 이거 서 있거든요. 영상 보는데 이러고 딱 쳐다보는데 여기서 자꾸 뭔가 반짝반짝거린다. 꺼내면 총이야. 들어오는 순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무섭잖아요. 거기는 보험을 가입 안 하면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가입해야 돼. 그래서 보험 가입한 사람만 지프에 태워줘요. 영상에 나와. 보험 가입하면 지프에 태워서 차로 가고 보험 가입 안 하면 걸어가야 돼. 죽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자, 여기는 뭔데? 자녀 상속이야? 여기는요. 그냥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상속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특히 외국인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이 나라,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로 오게 되면은 전액이 다 세금으로 붙기 때문에 재산을 한 푼도 못 챙겨간대요. 그래서 상속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 근데 왜 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요? 왜? 저축하면 되잖아요. 적금 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보험을 가입하는 걸까요? 보험을 가입하면 세금이 안 내는 거.
반만 정답입니다. 보험은 비과세입니다. 그건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고요. 상속세는 그대로 물죠. 근데 왜 보험을 굳이 가입해서 상속을 마련할까? 나중에 사람이 사망하게 돼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면요, 세금을 사망보험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런 형태를 취해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 있잖아요. 정말 돈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아버님이 니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냈을까요? 당연히 있죠. 뭐 세금이 한 몇십조 떴다는데 몇십조가 없었겠어요? 있겠지. 200조 300조 있는 사람일 텐데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그분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막 무슨 업체 언론에 나와서 막 사과하고 이랬을까? 그분이 돈이 없어서? 아니야. 현금이 없어서지. 누가 자기 재산이 막 30% 40%를 현금으로 통장에 쌓아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경희님 지금 집이 제일 큰 재산이죠. 그럼 집 가격이 예를 들어 한 10억이라 치면은 그 집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4억을 현금으로 통장에 갖다 놔요?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세금은 현금이라 무서운 거예요. 그 돈을 가장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금으로 주는 상품이 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자녀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상품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쓰이는구나,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처럼 점점 변경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트렌드에 대해서 말해드릴게요. 자, 2012년도에는 저축상품의 붐이 일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적금 예금밖에 몰랐던 시대가 아니라 드디어 보험으로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괜찮네? 이러면서 가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펀드와 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펀드와 보험을 합친 변액보험의 황금기, 누구나 변액을 가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 되게 좋구나 라고 했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원금 손실의 부작용이 생기죠. 많이 투자할 때가 많이 실패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야. 아,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로 손실 많이 본 사람들을 위해서 고정금리형 상품, 절대 원금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유의 상품이 나와요. 근데 이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덜 벌리겠죠. 위험하지만 많이 벌죠. 하지만 안전하지만 적게 벌죠. 이 두 가지의 결충점을 찾을 수 없을까?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외화 상품이에요. 안전한 상품을 기반으로 하되 외화나 투자를 통해서 안전 상품과 함께 결합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지금의 달러 상품 같은 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네 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생겼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19년도 말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타는 장, 누가 하더라도 돈을 버는 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투자를 안 하면 바보야 이러면서 막 투자를 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또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또 잃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걸 그대로 봤는데, 그 20대, 2, 3, 4, 5, 60대 남녀를 모두 살펴봤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번 나이대가 몇 살이게요? 2, 3, 4, 5, 60대 다 합쳐서 제일 많이 돈을 번 나이대 60대예요. 왜? 꼴등은 누구게요? 20대예요. 왜? 60대는 사놓고 까먹고 안 봐.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근데 20대는 이거 올랐네? 팔자. 저거 올랐네? 으악 떨어졌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사는 60대만이 성공했습니다. 지금처럼 장이 좋잖아요. 이것도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코스피가 4,100을 넘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번 연도 초에 코스피 2,000대였어요. 2배 올랐잖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대부분 사람들이 2배 이상 돈을 벌었어야 되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잃은 사람이 있고 번 사람이 번 사람이 있고. 자, 번 사람이 30%, 잃은 사람이 70%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한 6개월 만에 2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돈을 잃을 수 있지? 대부분이 사고 팔고를 해서 그래요. 근데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투자는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투자를 타이밍 잡아서 갖다 팔아야지라고 팔걸, 살걸, 더 할걸, 뭘 할걸, 그런 사람들이 껄무새라 부릅니다. 앵무새 마냥 이거 할걸, 저거 할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는, 장기 투자는 반드시 돈이 번다는 걸 기억하세요. 참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인이죠? 못 참아.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안전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피해를 봤죠? 그 사람들이 또 여기로 옵니다. 나 원금 손해 너무 많이 봤어. 이 다음으로 뭘 해야 된다? 넘어왔어요. 원금 손해 너무, 그럼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해. 근데 고정금리형 상품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뭘로 간다? 외화 상품. 지금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제 외화 상품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돈 좀 가져가자. 124%나 준다니까? 그렇긴 한데 124%다 누구 코에 붙여? 걔네들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반복을 돌고 있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연도 봐봐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지금 여기라고. 이 다음으로 어디로 간다 했어요? 일로 간다고 했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괜히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번 내년도부터 여러분들은 저 상품을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금융은 트렌드가 있고요. 금융은 큰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편승하지 못하면요, 계속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까지, 영상을 촬영하면서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보험보다 연금과 저축에 관련된 트렌드가 더 앞서는 시대가 무조건 다시 올 거예요. 곧
올 거예요. 지금부터 재무설계 공부 확실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영상 끊어가겠습니다. 네,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